MBS 명지인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12월 1일 수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들려드릴 사랑의 향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의 첫날, 이 의미 있는 날에 사랑의 향기가 돌아왔습니다. 10월 초에 시작했던 사랑의 향기가 벌써 2달 가까이 지났고 올해의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연말의 기운을 맡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청취자분들은 올해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1년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다고요?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경험과 배움으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한 달을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제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사랑의 향기 3회를 만나보시죠. 쳐다보지 않아도 내 맘은 널 향해 있고 널 바라보길 바라고 쳐다본다 싶으면 혹시나 마주칠까봐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딜 보는 걸까 혹시 날 보는 걸까 너도 내 마음과 같은 맘이길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널 좋아한다 하는데 내 눈은 네 눈을 피해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다가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원하지 않던 부끄러움만 생겼네. 한 번은 남자답게 인사해보고 싶은데 안녕이란 말도 못 꺼내. 다른 친구들 앞에서 말 잘하는 수다쟁이 너 앞에 서면 벙어리 어딜 보는 걸까 혹시 날 보는 걸까 너도 내 마음과 같은 맘이길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널 좋아한다 하는데 내 눈은 네 눈을 피해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다가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원하지 않던 부끄럼만 생겼네. 어쩌다 마주칠 때면 내 몸은 oh no 내 마음은 want her 너도 내 마음과 같은 맘이길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널 좋아한다 하는데 내 눈은 네 눈을 피해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다가가라는데. 그녀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집에서 먼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 처음으로 보는 사람들과 낯선 교실이 저를 마주했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눈에 띄게 활발하고 어여쁜 친구가 있었는데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 저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금세 친해질 수 있었고 어느덧 저는 그 친구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녀는 부침성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으며 언변도 뛰어났기에 모범생의 극치를 보여주는 학생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여자에게 남자친구가 없을 리 없었고 저는 그 친구가 남자친구와 알콩달콩하게 지내는 것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했지만 그 친구를 보는 족족 그 다짐이 수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친구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좋다는 생각에 마음을 숨기고 그 친구의 깐부로서 지내고 있었죠. 네가 숨은 거란 걸 알았지만 나는 더 어떻게 할 수 없었어. 그때 너의 뒷모습을 보는 게 아니었는데 난 이렇게 후회만 해. 지금 뭐해? 난 네 생각해. 오늘 어디 다친 데는 없지? 요새 네가 참 보고 싶어. 또 어떻게 안 될까? 생각만 하다가 이불을 덮고 난 또 생각만 멍 때리고만 있어. 오늘도 난 멍 때리고만 있어. 지금 뭐해? 난 네 생각해. 오늘 어디 다친 데는 없지? 요새 네가 참 보고 싶어. 또 어떻게 안 될까? 생각만 하다가 이불을 덮고 난 또 생각만 네 생각만. 우리는 붙어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같은 학원은 물론 반에서도 옆자리였고 심지어 집 가는 방향도 같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그 친구와 속마음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 언젠가 그 친구는 저에게 헤어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내심 기뻐하며 위로해 주었고 기다림 끝에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친구로서가 아닌 이성으로서 그녀를 대했습니다. 먼저 연락은 기본, 나머지 청소도 도와주었고 주말에 용기 내어 약속도 잡는 등 열심히 노력했죠. 하지만 어느샌가 저의 달라진 행동에 이질감을 느낀 그녀는 나는 너랑 마음이 참 잘 맞는 것 같아. 너랑 오랫동안 친구하고 싶어.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았습니다. 걸어다니는 시체라는 말이 저의 일상을 대변해 주었죠. 여러분은 아시나요? 고백도 하기 전에 차인 그 느낌, 그 절망감을 저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이 으슬으슬해진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절망감을 느낀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예전과 같은 사이로 돌아갈 수 없었답니다. 또한 그 시절 저에겐 다른 친구도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저를 좋아해 주던 친구였습니다. 늘 저를 위해주고 아프면 약을 사다 주며 힘들 때 함께 있어주던 친구였죠. 하지만 그 당시엔 그 친구의 마음을 애써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그 추억으로 저의 이상형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단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즉 외모나 성격 측면을 보았다면 이제는 저를 아껴주고 관심을 표현해주며 믿어주는 사람, 즉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저의 이상형이 되었답니다. 비록 지금은 저를 좋아해주던 친구가 떠나갔지만 나중에 우연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너의 마음을 모른 척해서 미안해. 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 고마웠어. 이렇게 첫 번째 사연 읽어드렸습니다. 사연을 읽을 때 이 사연과 과거의 저의 경험이 비슷해서 더욱 공감이 가고 안타까웠던 사연이었답니다. 저는 특히 마지막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청취자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의 사랑,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의 사랑 둘 중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노래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끔 언제 만나자면 나오고 나도 내였는데 참 엊그저께 만난 것 같아. 그냥 한두 번쯤 만났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오늘은 좀 별로인 걸까. 이제 울지 않고 웃어서일까. 너도 좋은 연애를 해서인 걸까. 나만 여기서 동 떨어져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 뭘 위해서. 우린 왠지 다시는 안 보게 될 것 같아. 그냥 인스타그램에서만 볼 거야.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도 좋을 거야. 나 가끔 연락하던 애니까. 상처받지 말자며 우린 서로 다독였는데 이렇게 다시 뜸해진 걸까. 가끔 잊을만 하면 하찮은 인사말을 전해. 그런 가벼운 친구더라. 이제 술에 취하긴 싫더라. 네가 행복하다니 좋더라. 나도 여기 멈춰서지 않고 이젠 앞으로 나가야 하지. 그래서 우린 왠지 다시는 안 보게 될 것 같아. 그냥 인스타그램에서만 볼 거야.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도 좋을 거야. 나 가끔 연락하던 애니까.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도 좋을 거야. 19년 10월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좋아하는 남자한테 나 차였어. 목소리에서 아픔이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별말 없이 그녀의 푸념을 그냥 들어주었어요. 다음날 또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차분한 분위기의 다른 말이었죠. 나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고 착하며 예쁜 친구지. 저도 모르게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왔고 우리는 또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사귀어 볼래?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말이 나왔고 연애 경험이 없던 저는 호기심이라는 명목하에 그 요청을 수락했답니다. 저희의 데이트는 간단했습니다. 항상 방탈출이라는 코스를 거쳤죠. 제가 좋아했거든요. 저의 여자친구는 군말 없이 함께 즐겨주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고마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우리는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잘 맞는 저희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갈등이 있었으니 바로 연락 문제였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는 새벽 3, 4시쯤에 자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수면제를 먹고 10시에는 자야 했기 때문이죠. 처음엔 매일 11시에 전화하는 그녀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계속된 전화에 저는 지쳐서 언제부턴가 잔다는 핑계로 전화를 무시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았고 점점 서로에 대한 열정이 식어갔답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다 결국 작년 3월 헤어질 용기가 더 있었던 그녀는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내가 찾는데 내가 차인 느낌이야. 그녀는 저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죠. 그렇게 우린 이별을 맞이했답니다. 이제서야 말하지만 그녀는 제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를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마음에 감동해서 좋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전까지만 해도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저의 편견을 깨주었던 연애였답니다. 확실한 것은 150일이라는 짧으면 짧았고 길면 길었던 시간 동안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편견을 깨주었던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사연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번째 사연은 서로를 정말로 좋아했지만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았던 것이 영원할 것 같았던 연인 사이에 금으로 작용됐고 결국 남들과 같은 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사연과는 다르게 이 사연은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과 사랑을 했는데요. 저도 지금까진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연을 들으니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만나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먼저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지만요. 어느 외딴 섬 로맨틱을 우리 꿈꾸다 떠내려왔나 때마침 노을빛이 아름답더니 깜깜한 밤이 오더군 이대로 여길이라도 난 좋아 너를 정면 그 소리를 난 들을래 쏟아지는 달빛에 살결을 그리고 먼 옛날에 햇사람을 닮아올래 그 사람을 나는
하면 너는 웃다 고개 끄덕여줘. 참 아름다운 한때여 그 노래를 들려주렴. 귓가에 피어날 사랑 노래를. 오늘 사연들의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을 보고 어떤 사랑이 더 낫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아직 모태솔로이기에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이상적인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랑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역시 주제에 맞는 명언 들려드리며 라디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아 맞다, 며칠 뒤에 기말고사가 있죠? 다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향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무사히 마친 뒤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 이창혁, 기술 장수환,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명진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MBS